일가 염기, 일가 산의 이제 중화 반응을 좀 설명을 해볼 건데, 어, 문제풀이를 잘 모르는 친구들은 이걸 보고서 문제를 좀 풀어나가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금 일가산, 일가염기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HCl, 그다음에 H2SO4 이렇게 있으면 위에 거는 염산, 아래 거는 황산이라고 하는 건데, 이 염산 같은 경우에는 한 분자를 녹이면 수소 이온 하나, 그다음에 염화 이온 하나 이렇게 지금 나눠져요. 근데 이 황산 같은 경우에는 이 한 분자를 집어넣게 되면 지금 수소 이온은 두 개고요. 그다음에 황산 이온은 이렇게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이 한 분자를 넣었을 때 수소 이온이 한 분자 하나가 나오느냐, 그러니까 두 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가수를 결정하는 건데, 요거를 일가산, 요거를 이가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염기도 마찬가지예요. 염기 같은 경우에도 뭐 일가염기 예를 들어보면 뭐 한 분자 녹여서 나온 대표적인 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요런 거는 이제 일가염기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수산화칼슘 요런 것들은 이가염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수라는 걸 먼저 좀 얘기를 한 건데, 우리한테는 지금 요런 이가산, 이가염기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일가일 때, 그러니까 한 분자를 녹였을 때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이 무조건 한 개씩만 나오는 이 산염기에서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요 아래 팁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뭐 총 이온수, 양이온수, 음이온수 요런 애들은 이 많은 놈이랑 관련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생성된 H2O 수는 적은 놈이랑 관련이 있는 건데, 비슷하게 뭐 발생된 중화 열량, 그리고 혼합 온도 용액의 온도, 그다음에 이제 근데 요거 조건이 있는데 이걸 반드시 지켜주셔야 해요. 그래서 요거 내용들을 좀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 건데, 자, 이거는 지금 처음에는 그러니까 왜 그런지 뭐 이유를 그냥 봐도 돼요. 지금부터 설명할 거긴 한데, 근데 굳이 이거를 제가 뭐 본인이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고요. 알면 좋긴 하죠. 알면 좋긴 한데, 굳이 이거를 뭐 생각하기 싫다 하면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그냥 요 적용하는 법만 배우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한번 뭐 이해가 되고 나중에 적용하고 싶으면 그냥 이 방법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는 거고, 그거 싫다 하면 그냥 문제풀이만 쭉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총 이온수가 뭐 많은 놈, 적은 놈, 뭐 양이온수가 많은 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많은 놈이랑 적은 놈이라는 게 대체 뭔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일가산, 일가염기가 반응할 때 보통은 뭐 HCl, 그다음에 NaOH 이런 걸 줄 거예요. 보통 이런 걸 많이 주고요. 그리고 보통 주는 정보가 뭐냐면 얘네들의 부피를 줄 거예요. 이 용액의 부피. 예를 들어서 얘를 뭐 20ml, 얘를 30ml 뭐 이렇게 줄 건데, 어, 이 부피라는 건 사실 우리한테 크게 필요한 정보는 아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지금 중화 반응이잖아요. 중화 반응에서 항상 이 H 플러스랑 이 OH 마이너스의 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1대1로 반응을 해서 물을 만들어낸다. 요게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 물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이 열도 방출하거든요. 근데 보통 열을 이렇게 Q라고 해요. 앞으로 저는 Q. 그래서 요걸 중화열이라고 할 건데, 보통 지금 뭐 예를 들면 수소이온 하나, 수산화이온이 하나 반응하면 물 분자 하나 만들어지고, 이 1Q에 해당하는 열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수소이온이 두 개, 수산화이온이 두 개 반응하면 물 분자 두 개 만들어지고 이 열도 이만큼 두 배만큼 발생하는 거고요. 만약에 반응한 수소이온이 세 배다. 그럼 이것도 물 분자도 세 배,
그다음에 생성된 열도 3 배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반응의 지배적인 요인은 뭐냐면 이 수소이온과 산화이온의 입자수예요. 그래서 이 부피는 딱히 우리가 어 이제 문제를 푼다거나 할 때는 딱히 필요한 정보는 아니고요. 그냥 우리는 저거 부피는 언제 사용하냐, 입자수를 그냥 이 H+랑 OH- 입자수를 계산할 때 쓴다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마저 얘기를 좀 하면,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HCl이 뭐 제가 1몰 농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NaOH를 2몰 농도라고 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몰 농도는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입자수예요. 그래서 용액의 인제 저희는 이제 입자수를 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입자수 N은 용액의 몰농도 곱하기 용액의 부피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HCl 같은 경우에는 1몰 농도고 HCl 지금 부피가 20ml면 지금 이 HCl은 20mm몰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NaOH는 지금 2몰 농도인데 30ml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둘을 곱해서 60mm몰 만큼의 NaOH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저는 항상 이렇게 슬래시를 하고 여기다가 20mm몰, 얘는 60mm몰 이런 식으로 항상 입자를 수를 써 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부등호 크기로 얘네들의 입자 수를 비교를 해 보시면 이 NaOH가 60으로 많죠? 우선 이걸 많은 놈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적은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까지는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저걸 가지고서 이제 적용을 쪼금 해볼 건데, 자, 그러면 이 총이온수라는 걸 한번 계산을 해 보고 양이온수, 음이온수도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제가 요렇게 Na+라고 쓸 거예요. 요 기호 하나당 그냥 10mm몰이라고 할게요. 그럼 제가 NaOH 60mm몰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Na+가 요렇게 6 개만큼 있겠죠. 요게 이제 문자 하나당 지금 10mm몰이니까 60mm몰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OH- 도 당연히 이렇게 60mm몰이 있겠죠. 자, 그다음에 어 HCl 같은 경우에는 H+Cl-, H+Cl- 요런 만큼 존재를 하겠죠. 자, 그러고 나서 얘네들이 지금 반응을 해야 되는데 요거, 요거 하나 반응해서 물 분자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 요거 반응해서 물 분자가 또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애들의 수를 한번 세 볼 건데 지금 양이온 수부터 세 보면 이게 다 양이온이죠. 그쵸? 그래서 양이온 수는 지금 많은 놈, 이제 6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음이온 수도 지금 세볼 건데 음이온 수는 요렇게 6 개가 될 거예요. 그죠? 아, 6 개가 아니라 뭐 저희는 아까 60mm몰로 하기로 했었죠. 60mm몰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총이온 수를 세 볼 건데 당연히 지금 뭐 하나,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0mm몰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한 게 이 총이온수라는 건 무조건 양이온수랑 음이온수를 더한 게 총이온수거든요. 그러니까 120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저희가 아까 뭐 얘기한 대로 지금 딱 상황을 보시면 지금 많은 놈이 지금 60 이었죠. 많은 놈 60, 60 확인하셨죠? 여기도 60, 60. 이게 그래서 무조건 맞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적은 놈 20 이었잖아요. 생성된 물 분자수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적은 놈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다음에 아까 생성된 물 분자수랑 반응한 중하열의 양은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적은 놈이 발생한 중하열이랑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당연히 이 둘은 비례하니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혼합용액의 농도만 보시면 되는데 생각을 좀 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 온도라는 건요. 제가 요러한 용기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 물을 이만큼 집어넣을 거고 얘는 이만큼을 집어넣을 거예요. 지금 둘 다 온도가 25 도라고 합시다. 그때 제가 이 용액에다가 똑같이 중하열량을 Q만큼 지금 뭐 넣어 줬다고 한번 해 볼게요. 똑같은 열을 이 똑같은 물에 똑같은 온도의 물에 가했을 때 지금 누가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갈까요? 당연히 이 양이 적은 물의 온도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거고요. 양이 되게 많은 물의 양은 물은 온도가 쪼금밖에 안 올라갈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같은 중하열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이 용액의 온도를 섣불리 이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음 요거는 좀 써 보고요. 이번엔 요거랑 지금 똑같은 상황인데 제가 이 가해준 중하열만 한 10 배를 해 볼게요. 그럼 얘는 온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걸요? 그래서 보시면 만약에 이때 온도 변화가 만약에 5 도씨라고 하면 이때는 온도 변화가 50 도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의 양은 이 용액의 부피가 똑같다면 이 가해준 열의 양에 따라서 온도 변화도 반드시 비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똑같은 부피 용액에 이 중하열을 뭐 이렇게 서로 좀 다 10 배를 이렇게 넣어 주면 온도 변화는 10 배가 되니까 훨씬 더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하열 여기선 이제 용액의 부피가 같으니까 '가해준 열이 많다.' 그럴 거면 '온도가 더 높을 거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혼합 용액의 부피가 같을 때만 이 혼합 용액의 이 중하열량을 발생한 중하열량을 가지고 용액의 온도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론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한 문제만 같이 좀 풀어 보면 요 문제를 풀고서 이제 나머지 문제 제가 올려 드린 나머지 문제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자, 이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 볼게요. 문제에서 붉은 염산과 HCl, 수산화칼륨, 수용액 KOH 둘 다 1 가죠. 제가 얘기했던 많은 놈 적은 놈이라는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하나씩 풀게 되면 제가 빨주노초 파남보로 문제를 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초록색, 그다음에 뭐 이 최고 온도 요런 것들이 정보인 거고 그다음에 이 부피라는 건 사실 좀 바꿔 줘야 되는 거죠, 입자수로. 그래서 저 부피를 가지고 어떻게 입자수로 바꾸는지 먼저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 중성 용액에서요. 주로 중성 용액에서 입자수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중성 용액이 됐다라는 건 산과 염기를 섞었을 때 H+의 수랑 OH- 의 수가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넣어준 이 HCl의 수와 NaOH의 수가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좀 얘기를 해 보면 입자수는 제가 슬래시를 하고 다 쓰기로 했었죠. 이 중성에서 이 HCl의 수 그다음에 KOH 수가 같다라는 건데 이 수를 저희한테 뭐 직접적으로 문제에서 알려준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용액의 부피 있죠? 이 용액의 부피에서 이제 최소 공배수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둘의 최소 공배수는 30이 되겠죠. 그럼 요렇게 하면 나머지도 계산하기 편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용액의 부피 대비 입자수가 2배예요, HCl은. 요렇게 제가 세팅한 대로 지금 하시면.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 염기성 용액 KOH 같은 경우에는 부피에 비해서 3배예요. 근데 요 HCl은 가나다라에서 다 똑같은 용액 쓴 거고요. 그래서 농도가 다 같을 거라서 15에 30, 그러니까 2배만큼 들어있다면 여기도 당연히 이렇게 2배만큼 들어있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도 2배, 여기도 2배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KOH도 가나다라에서 다 똑같은 용액을 쓴 거라서 대신 부피가 다르겠죠. 그래서 부피에 비례한 입자수가 들어있을 거라서 요건 3배인 15, 얘는 45, 얘는 60이 들어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많은 놈, 적은 놈을 비교하기 위해서 요렇게 부등호 표시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또 보면 음 이제 뭐 "최고 온도를 구하라고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최고 온도라는 건 어떻게 구하냐? 이 최고 온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하열이랑 비례한다. 단 조건은 혼합용액의 부피가 다 같아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25 해서 혼합용액이 25ml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는 15, 여기는 10. 그래서 25ml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도 10, 15. 그래서 여기도 25ml. 여기도 5, 20 해서 혼합용액이 25ml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용액의 부피가 혼합용액의 부피가 전부 이렇게 같으니까 얘는 결국에는 중하열량이랑 비슷한 거고, 중하열에 비례하는 거고 적은 놈의 수랑 비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은 놈의 수를 계산을 한번 해 보면 적은 놈의 수가 지금 여기 15, 이건 둘 다 적은 놈이라고 해도 중성에서는 이 입자수가 같잖아요. 그때는 둘 다 적은 놈 해도 되고 둘 다 많은 놈 해도 상관없어요, 중성에선. 그다음에 여기선 뭐 얘가 많고 적고 그다음에 얘가 적죠. 참고로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HCl이 많으니까 이제 산성이라서 얘는 노란색 용액이 되는 거고요. 이거 BTB죠. 그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염기가 많으니까 얘는 파란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일단 뭐 확인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적은 놈의 수 지금 보시면 얘는 뭐 온도를 지금 뭐냐 온도 옆에 괄호하고 제가 쓸게요. 15 만큼 적은 놈이 있는 거고 얘는 30, 얘는 20, 얘는 10 인데 요게 지금 비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 어 일단 순서대로 좀 나열하면 온도부터 나열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 적은 놈 수부터 나열을 해 보면 적은 놈의 수가 지금 어 가가 나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다, 그다음에 가, 그다음에 라 순일 거예요. 그쵸. 적은 놈의 수가 30 순서대로 얘는 20, 얘는 15, 얘는 10 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나가 온도가 25 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는 온도가 기업, 그다음에 가는 온도가 4 도, 라는 온도가 니은이잖아요. 그래서 이 온도 크기 비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 보시면 가부터 라까지 노란색을 띠는 혼합 용액은 두 가지다라고 했는데 한 가지 가만 있죠. 틀렸죠. 가부터 라까지 중에서 가장 많은 물이 생성된 혼합 용액은 가장 많은 물, 그러니까 저희는 이걸 항상 그냥 물 얘기하면 생성된 물 얘기하면
적은 놈의 수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반은 적은 놈이 15, 나는 30, 반은 20, 나는 10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나가 제일 많겠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기억의 온도는 25보다 낮고 니은보다는 지금 높은 상황을 볼 수 있죠. 그다음에 가와 라를 혼합한 용액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린다라고 했는데 지금 염기성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와 라를 혼합한 용액, 가는 지금 HCl이 40개, NaOH가 10개가 되겠죠. 가랑 라니까요. 근데 가 같은 경우 NaOH가 아니라 KOH죠. KOH가 15개 있고 그다음에 라에서는 KOH가 60개 있어요. 그럼 이건 50, 요거는 75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건 지금 입자수를 계산한 거고 입자수가 KOH가 더 많죠. 자, 그래서 염기성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붉은색으로 변하는 게 맞을 거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되고 아까 지금 여기 이 중화점에서 중요한 게 이 HCl 수랑 NaOH가 같다라고 했는데 그때 만약에 입자수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 마음대로 세팅하자. 대신에 어떻게 하자고요? 용액의 부피에 용액 부피에 이제 최소 공배수로 구하자라고 하는 거 요거만 좀 이제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론을 보신 분은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그러니까 기출필 문제들은 제가 따로 올려드린 영상을